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원래는 저 안쪽 안에서 찍고 싶었는데 쫓겨났습니다. 관리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아무튼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화면을 보면서 보면 가장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전 앵글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조금 편하게 하려면 지도를 띄워놓고 하면 되는데 지도를 띄워놓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감을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요새 주식이랑 비트코인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옆에 동료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야 주식은 다른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과 남들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은 다른가요? 아니에요. 같아요. 정확히 같습니다. 정말 동일합니다. 그래서 호가창에 나와 있는 가격에 사거나 팔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아파트는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요새 거래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별성을 봐야 된다는 그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 길 끝에 여러분, 저 길 끝에 9호선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 엄청 크거든요. 제 뒤로도 한참 있고요. 양 옆으로도 한참 있습니다. 걸어서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15분은 걸릴 것 같거든요. 10분, 15분. 그런데 저 길 끝에 9호선, 딱 역세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시간을 아낄 거고 뒤쪽으로 멀리 있는 사람은 시간을 버리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랑 가까운 동이 있고 여기랑 먼 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주식이랑 비트코인이랑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죠? 같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 일단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 요 길 끝에 여러분, 길 끝에 9호선이 있다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 9호선, 그 역세권이 좋다. 그러니까 9호선을 탈 수 있는 그 역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모든 게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갑자기 저기랑 가까울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또 달라요. 여러분, 여기 끝에 끝에 한강이 있다고 쳐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뭐가 달라져요? 맞아요. 저 끝에 있는 동 2개만 좋아 보이죠. 한강이 보이는 동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가볼까요? 거꾸로 가보면 여러분, 만약에 또 다시 한번 요 끝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다고 쳐봐요. 냄새가 나고 막 진동이 납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갈수록 안 좋겠죠. 특히 저쪽 끝에 있는 2동은 더 안 좋을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주식이랑 비트코인이랑 완전 달라요. 비슷해 보이시지 않으세요? 전 옛날에 똑같아 보였거든요. 그냥 시멘트 덩어리 한 칸 한 칸 한 칸인데 동일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왼쪽에 있는 동이 있어요. 208동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동이 있는데 208동은 내가 사면은 입주가 가능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동은 내가 입주를 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돼요. 다르죠. 난 지금 당장 입주할 집이 필요하다면 208동을 살 수밖에 없고요. 나는 조금 저렴하게 사서 2년 있다 들어가고 싶으면 오른쪽 동을 보면 되겠죠. 왜냐면 208동이 더 당장 눈앞에 있는 수요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입주도 가능한데 한강도 보인다. 입주도 가능한데 한강도 보이고 9호선 역세권도 있고 다 좋다. 그러면 비쌀 수밖에 없고 쓰레기 처리장이랑 가깝고 입주도 안 된다. 그러면 쌀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요새 기사에 자꾸 나옵니다. 뭐 3억이 올라서 신고가를 찍었다. 3억이 내려가서 뭐 하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돼요. 거래가 정말 많을 때는 의미가 다르겠지만 지금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일물일가제예요. 부동산은 일물일가제. 하나당 가격이 달라요. 그리고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208동이 팔렸어요. 비싸게 팔렸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동은 더 비싸게 부르겠죠. 오른쪽 동이 싸게 팔렸어요. 그러면 208동도 또 싸게 부르겠죠. 연동성까지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호가, 하나의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랑 비트코인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래 건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이한 거래 몇 개에도 심리를 쉽게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랑 가까운 동도 있고 여기랑 먼 동도 있고 쓰레기 처리장이랑 가까운 동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요. 입주가 되는 곳도 있고 입주가 안 되는 곳도 있죠. 플러스 알파로 요새는 또 뭐가 있어요? 세금. 이거는 아예 달라요.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모든 동의 수요주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은 개별성이거든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이 달라서 싸게 팔아야 되는 것이 있고 싸게 팔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냐면 이 많은 아파트를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이랑 비트코인이랑 비슷하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아파트들이 비슷해 보이죠. 저 끝에 9호선이 있다? 달라 보이죠. 저 끝에 한강이 있다? 달라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습관에 따라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게 아파트거든요. 저는 그냥 습관이 달라 보여요. 근데 요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제 긴축이 된다. 금리가 올랐다.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저기 제가 아까 일물일가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연동성도 있고 개별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마다 세금이 다르잖아요. 금리가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 집주인마다 금리가 오를 때 부담 느끼는 지수가 똑같을까요? 누군가는 3억에 샀고 누구는 6억에 샀고 누군가는 9억에 샀을 건데 같을까요? 전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거나 올라간다 해도 모두에게 각자 다르게 적용이 되거든요. 마음 아픈 얘기지만 IMF 때도 다 망한 게 아니고 국제금융위기 때도 다 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IMF 때 외국계 직장 갖고 있는 분들은 환율 때문에 돈을 더 벌었어요. 그런 식으로 개별성이 강한 이곳에서는 다르게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더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언론의 얘기대로 마치 주식과 비트코인처럼 아주 일괄되게 호가창이 하나라고 생각한 상황에서 금리가 올랐다. 앞으로 또 자이언트 스텝 할 거다. 아니면 세금이 강화될 거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시장이 하나의 뭉치처럼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게다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아파트 있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게 빌라든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집 필요해요. 저 중에 한 칸이 여러분 재미삼아 한 칸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한 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선택을 할 날이 와요, 언젠가. 집에서 나와야 된다거나 결혼을 하시거나 뭐 이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오시거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를 겪으면 여기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선택을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는 나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서야 깨우쳐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들이 살 때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랑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사야 돼요. 야, 내가 투자를 해놓고 싶다? 그 입주가 안 돼도 되죠. 근데 내가 꼭 입주를 해야 된다. 신혼집이다. 그러면 입주를 또 해야 돼요. 난 한강을 보고 싶다? 더 비싸게 내야 돼요. 9호선 가까이 가고 싶다? 더 비싸게 내야 돼요. 난 쓰레기 냄새를 참더라도 싸게 사고 싶다? 그럼 쓰레기장 앞에 집을 사면 됩니다. 쌀 테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선택권을 가지고 뭔가 결정하려고 하면 보이는 게 아파트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의 목소리보다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이랑 비트코인 시장이랑 부동산을 엮어서 가는 것 같은데 달라요. 저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필수제라는 점,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이 언젠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매매, 전세, 월세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각자 다른 집주인을 가지고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팔고 싶은 가격과 내는 세금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일물일가제, 그렇기에 각각 가격이 다르다는 점,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가장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를 지도를 펼치고 말씀드리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아, 여긴 여기랑 가깝네? 아니면 여기는 여기랑 머네? 한강이 보이겠네? 이런 게 보이는데 여러분이 직접 보는 건 이 광경이거든요. 이 광경을 보면 아파트가 다 비슷해 보여요.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입지는 당장 못 보여드리지만 여기 입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여기랑 가까워야 되는지, 한강이 꼭 보여야 되는지, 세금 매물을 찾아야 되는지, 입주를 꼭 해야 되는지, 모든 여건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한테 맞는 집을 초이스를 한 다음에 계약 형태를 매매를 할 건지 전세를 할 건지 월세를 할 건지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주식, 비트코인은 뭐예요? 산다 또는 판다. 맞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사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판다여도 판 다음에 옮겨 탄다가 있고 팔고 그냥 기다린다가 있는데 달라요. 세금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가격도 다르고 지금처럼 안 팔리는 시기도 있고
팔리는 시기도 있어요. 전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하나의 어떤 상품화 시켜서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보이는 광경과 전혀 다르다, 같지 않다, 완전히 하나하나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같은 단지 내에 있고 같은 동에 있으면 더 비슷하죠. 어쩔 수 없이 연동이 되겠지만 주식과 비트코인에 비해서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꼭 필요한 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